하고 누르면 예, 지금 이제 녹음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제주 이민편을 방송을 이제 진행해 오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15탄이 됐고 또 제주 올레라고 하는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된 조직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우리 이제 사단법인 제주 올레의 안원주 국장님을 모시게 됐고요. 보통은 이제 자기 소개를 먼저 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초반에 오늘 모실 분은 이제 요 분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오늘 이제 이 기획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제주 올레 2008년도 5월 달에 허니문 올레라고 하는 행사를 이제 그 안 국장님 기획하신 행사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내하고 올레길을 걸으면서 제주로 이주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마음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이주 올레를 이제 올레 덕분에 제주로 이주하게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또 마을에 들어가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주하신 분 중에 굉장히 이제 선배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작에 찾아뵙고 이야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안원주 국장님 그 먼저 개인적인 소개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원주고요. 네. 저는 현재 사단법인 제주올레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네. 이제 제주올레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행정에서 내나 도에서 제주도에서 내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제주올레길을 지금 열고 이거를 운영하고 이거를 알리고 하는 중심 주체가 사단법인 제주올레라는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주에 온 건 지금 4년 됐고요. 2008년 가을에 제가 9월에 내려왔고요. 내려온 거는 이제 서명수 이사장님하고 제가 시사전에서 함께 오래 일했던 사적으로는 선후배 관계인지라 그래서 이사장이 2007년 9월에 이제 올레길을 처음 낼 때 내기 전에 산티아고를 갈 때부터 이제 그 과정들을 같이 함께 공유를 하고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보고도 듣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제주에 올레길을 내겠다라고 했었을 때 저나 이제 저희 시사저널 친했던 후배들이 있어요. 그 후배들이 열혈 지지하고 정말 우리나라에도 그런 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사장 먼저 내려와서 길 내고 했는데 한 1년 동안 첫 코스 낼 때도 저희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걸어보고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제주도를 출장으로 여러 번 왔었는데 또 휴가로도 오고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봤던 제주도는 제주도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1코스를 걸으면서 그날 15km가 되는 길을 종일 걸으면서 전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좋아하고 그때 당시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는데 저희 딸도 엄마 이게 제주도야? 이게 제주도야? 제주도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몇 번을 쏟아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런 길이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명수 이사장이 이 길을 내고 하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조금씩 도왔죠. 예를 들면 뭐 이 길에 필요한 보도자료들 만드는 작업들이나 이 길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세팅하는 작업들을 도우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서명수 이사장이 그때는 이사장이 이 길을 낸 게 정말 자기가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좋았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도 했으면 좋겠다. 굳이 뭐 9시간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걷고 싶을 때 걷고 길을 걸으면서 치유를 받고 행복감을 느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주올레길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였고 그래서 산티아고가 노란색 화살표와 조개 껍데기로 표시된 것처럼
페인트 칠할 돈만 있으면 길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한 1년을 거의 그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본인의 남동생들과 함께 남동생의 선후배들을 무임금 노동력 착취하면서 길 내라고 하고 예초하라고 하고 화살표 그리라고 하면서 그 동생분들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물론 이제 공유가 그 이전부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처음에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 건지까지도 들었겠는데 이제 제주도에 사는 동생들은 누나가 도대체 뭐를 하려고 아 근데 이제 이사장님 바로 밑에 이제 큰 동생인데 거기도 열혈 지지자였어요. 이사장이 하려고 올레길을 하려고 하는 거기 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잖아요. 네,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렇죠. 서귀포를 제주도를 30년 동안 주름 잡던 조폭의 두목이었고 근데 사실은 그 큰 동생이 그러니까 조폭이라는 이력과는 달리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나고 또 이렇게 잡학 지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주의 역사나 문화에 또 식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종의 준비된 올레지기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장이 내가 이런 길을 내야겠다라고 했었을 때 제주도의 모든 관광 전문가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누가 비싼 비행기값 들여서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오겠냐. 와서 이거는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되지 않으면 어렵다. 라고 다 뜯어 말리던 시절이었고, 근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지해줬던 사람이 그 조폭 동생이었어요. 그렇구나. 이런 게 필요하다. 제주도가 너무 구석구석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기존에 제주도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관광지만 훑고 간다. 그쵸. 점 찍고 가듯이 관광지만 훑고 가서 마치 제주도를 다 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보면 오히려 더 제주도의 새로운 매력들을 발견할 거고 그 매력 때문에 제주도에 자주 찾고 오래 올 것 같다. 누나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다. 지금 제주도가. 이러면서 지지를 해주고 사실은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길은 낼 수는 있다. 근데 서동철 같은 동생이 없어서 길은 못 낸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 초기에 굉장히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워낙 토박이고 여기서 이 오랜 네트워크를 쌓았잖아요. 그 조폭이든 뭐든. 근데 네. 여기도 지역이라서 사실은 한때 학교 다닐 때 또는 젊었을 때 침 좀 뱉거나 껌 좀 씹거나 이러지 않은 경험을 가진 남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회장이 되고 청년회장이 되고 다 소위 마을의 유지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마을길을 통과를 하거나 사유지를 통과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설득 작업들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초기에 올레라는 개념도 그냥 우리 집 골목길이 올레길인데라고 생각하는 게 제주도 분들이었고 그쵸, 이게 걷는 길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런 길을 내는 작업들을 마을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사유지 주인들을 설득을 하고 이런 게 그 네트워크가 아니었으면은 저희는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주 사회의 어떤 그런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정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길은 이제 내고는 있었는데 일단은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를 해도 그 사람한테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시키면 술도 먹여야 되고. 그렇죠. 어쨌든 제주도 넓기 때문에 차를 끌고 그 지역으로 가야 되면 기름값도 대주고 해야 되니까 서명수 이사장이 자기 퇴직금 모은 돈으로 그렇게 헐어가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곶감 빼먹듯이 쑥쑥 줄고 사실 길을 낸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돈도 사실 들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들 들고 그런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정말 기름값 아끼려고 보일러값 아끼려고 찬물에 한겨울에 샤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이제 서명수 이사장 하는 일을 지지하면서도
걱정하는 후배들이 그러지 말고 후원금 제도를 만들어라. 이런 좋은 일을 여기서 입장료도 받는 것도 아닌데 그쵸. 이런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당연히 운영비는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 그러면 최소한의 운영 경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이 사장이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해야지요. 네. 이러는데 계속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저를 꼬시기 시작을 했죠. 그쵸. 네가 이야기를 했으니. 그건 아니었고 원래 이제 저희 남편은 제주도로 신혼여행 왔었어요. 95년도에. 그래서 그때 우리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서 제주도에 살자. 그래서 저희 부부는 둘 다 제주도에 홀딱 빠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제주도에 와서 살자라는 게 우리 부부의 오랜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서명수 이사장이 저랑 한 10년 넘게 같이 일했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저는 제주도에 올 생각이었는데 이 사장이 이제 저를 꼬신 거죠. 야, 늙어와봤자 소용없다. 안 사실은 젊었을 때 제주에 정착해야 된다. 이 좋은 데를 왜 늙어서 오냐. 젊었을 때 와라. 이러면서 이제 꼬시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인간이 나를 왜 꼬시나. 이런 걸 쫙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이제 제주올레 상황이 그런 그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다. 선배 내가 내려가서, 돕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시사저널에 있다가 저희 시사저널 기자들이 이제 파업도 하고 삼성기사 삭제 사건 때문에 맞아. 나와서 시사인을 참관한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였었어요. 그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시사인을 빨리 안착시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저를 비롯한 저희 동료들의 되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쉽게 그만두고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여기 상황도 제주도 상황도 이렇게 찬물에 샤워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인간이 저 일을 하다가 곧 길거리에 나앉거나 저희를 때려치거나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직을 하고 그만두지는 못하고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제주에 내려왔죠. 그래서 제 회사에는 4개월만 가서 서명수 선배가 하는 일을 돕고 돌아오겠다. 기본 시스템만 운영비 만들 수 있는 후원금 시스템만 만들고 내가 돌아오겠다. 그러고 이제 휴직계를 내고 내려왔죠. 그게 2008년 9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런 후원금 시스템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컨텐츠들 만드는 작업들을 시스템 작업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여기 또 박고 그렇죠. 박아놓고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제주올레는 직원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렇죠. 직원 제로. 사무실 제로, 제주올레 통장 제로이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사무실이 어디였어요? 사무실이 없었죠. 저 내려왔을 때 사무실이 없었고요. 직원도 없었으니까, 제주올레 회의랍시고 하는 게 이제 이사장의 전세 얻어서 살던 집에 거실에 앉아서 몇몇 자원봉사자들과,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회의라는 걸 하고 막 이러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단 사무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한테 얘기를 했죠. 제주올레를 통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서귀포에 얼마나 많이 올 건데 그렇죠. 서귀포시에서 사무실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사장 그래야겠지. 우리 이사장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달라 소리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사실은 서귀포시장 만난 일이었어요. 아마 그냥 기자질하던 가락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없어. 시장님이랑 점심 먹자고 하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무실 달라고 하자. 김영부 시장님 계실 때? 아니요, 그때는 김영수 시장님.
김영수 시장님 시절이다 그래서 마침 김영수 시장님이 올레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때 제주올레길 이렇게 쭉 이사장이 내면서 김영수 시장님도 올레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뭘 도와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올레길에 청소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행정에서. 그러니까 바닥 쓰레기들 올라오는 것들을 행정에서 이제 청소해주고 이런 것들 열심히 도와주시던 상황이었어요. 비용을 안 들이고 이제 그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아니요. 아마 김영수 시장님이 서병수 이사장한테 행정에서 도울 방법, 뭐 보조금이든 뭐든 도울 방법 얘기했었을 텐데 이사장님이 그건 거부하셨어요. 시당초 처음부터 이사장님은 제주올레가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않으면 행정이 휘둘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는 어떻게 해서든 제주올레가 스스로 마련하고, 다만 인프라 지원이나 이거를 잘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행정이랑 파트너십을 이뤄서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놓으셨었어요. 그러니까 관의 지원이라는 거는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그렇죠. 맞아요. 또 관의 수장이 바뀌면 정책 전체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철학까지 뒤흔들어 버리고. 근데 제주올레가 처음 이 길을 내려고 했던 철학,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있는 자연 그대로 그 속에 한두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는 그런 길을 걸으면서 이 속에서 치유 행복을 얻게 하려면 성형미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관이 개입을 하면 산책로 하면 일단 보이려고. 나무데크 꾸미고 그렇죠. 공원 만들고 인공적인 시술이 들어가면 그만큼 자연은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장은 애시당초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의 도움을 받되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나 원칙들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딘가 생각을 했던 거. 그러려면 운영만큼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였고, 그래서 자기는 찬물에 샤워하면서도 손을 내밀지 않았던 거죠. 이 일이 굉장히 공공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서비스라도 어쨌든 민간에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쭉 추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장님이 회유와 이제 꼬임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순순히 이제 넘어가시고, 물론 이제 처음에 제주에서 신혼여행 온 이후로 제주에서 정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사장님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하시는 거 예전에 이제 초기에 그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제주에 이주를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난번에도 좀 여쭤봤는데 2008년도 가을에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한 10몇 년 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4년이 정말 40년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무국에서 일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마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같이 길을 걸을 일도 많이 이제 있고 하실 텐데, 처음에 올레길 초기에 결합하셨을 때 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걸으시는데, 걸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걸을 때 사실은 전 걸을 때 아무 생각 안 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육지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걸으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을 좀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늘 걸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시작할 때 뿐이고 좀 걷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무념무상해. 마라톤 할 때하고 비슷한.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근데 다 걷고 나면 어느 순간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경험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신기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했더니 그분들은 이제 되게 걷기를 즐겨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걸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마치 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것 같지만 다리가 생각을 해서 이미 뇌에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 고민의 답을. 야, 그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네요. 제주올레 1코스가 이제 제주도 그 성산 쪽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0코스까지 김영포구에서 해서 이제 20코스가 이제 만들어졌고, 올해 안에 이제
이게 한 바퀴를 잇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길을 낸다는 의미에서 어떤 제주올레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1단계적으로는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길 내는 거 있어서는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든 게 그러면 길을 내고 하는 사람이다. 나는 길을 내고 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길이 일단은 마무리됐다라고 했을 때 사단법인의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게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수십 가지 일 중에 아마 이제 새로 길을 내는 게 이제 저희 탐사하고 길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지금 제주올레 코스가 해안을 따라 도는 건 1코스, 1, 2, 3, 4 이렇게 가고 이제 중산간으로 가거나 섬에 나는 건 1-1, 10-1 알파 코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번호 체계를 도입한 이유가 뭐였냐면 해안을 다 돌리고 그러나 중산간 지역에도 거미줄처럼 길을 내자. 제주도는 곳곳이 다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저희는 수십 개의 길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한 코스 한 코스 열다 보니까 길을 새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코스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할 일이 점점점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코스 탐사하고 새로 열고 하는 게 뭐 몇 달 걸려요. 물론 한 4-5개월 걸리는데 그 4-5개월 동안 모든 스태프들이 다 길을 내는 데만 전념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 스태프들은 기존 코스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수하고 또 알리고 이 제주도는 식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풀들이 잘 자라요. 그렇죠. 예. 제가 오늘도 지금 13코스 갔다 왔는데 그 13코스에 있는 낙천이 이장님이 이 낙천 잣길 만들어 놓은데 풀이 산더미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불과 저희가 한 달 전에 예초를 했는데 거기 예초 안 하냐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 예초하고 하는 거까지 사무국에서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 장난 아니겠네요. 네. 저희가 400km가 넘잖아요. 와, 그 길을 예초하고 또 바람 불어서 길 무너지면 보수해야 그렇죠. 되고 쓰레기 또 주워야 되고 굉장히 일들이 많다. 리본 훼손되면 또 리본 표식 보강해야 되고 이런 사무국에서 그걸 다 한다고요? 네. 와, 근데 물론 너무 이제 많은데요, 일이? 코스별 자원봉사자들이 다 있어요. 네, 1코스 올레지기, 2코스 올레지기 네. 다 있는데 올레지기들이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자기 생업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길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주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제 리본 교체나 이런 것들은 도와주시는데 또 여자 올레지기인 코스들도 있고 그러면 여자 올레지기들이 예초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탐사팀이 가서 손을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저희 이제 오늘 아침 그 13코스 같은 경우는 올레지기가 남자분이세요. 그 낙천리 마을에 사시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이장님 얘기를 듣고 낙천 잣길 쪽에 예초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쵸. 낙천 쪽에. 네. 제가 낙천리에서 한 2-3시간 있었는데 그 전화 통화한 지 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분이 비옷 입고 와서 예초를 하시더라고요. 위험하지 저 않나요? 완전 눈물 그러니까. 나는 줄 알았어요. 그분도 자기 생업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러고는 이제 저랑 우연히 마주친 거죠. 아직도 안 가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낙천리 마을에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비 오는데 예초하셨어요. 내일 하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 이렇게 풀 자라서 여자분들 걷다가 뱀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는데 바로 해야죠 이러면서 그 빗길을 뚫고 예초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장님도 그런 줄을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게 올레지기란 분이 자원봉사자고 자원봉사로다가 그런 일들을 해주신다는 걸 몰랐던 건데 이장님도 완전히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은 올레길은 서명수 이사장님이 혼자 시작을 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는 그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게 저도 이제 그 작년에 땡큐 파티를 처음 가봤는데 그걸 보고 이제 느낀 점이 조직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기겠지만 쉽게 망하지 않겠구나.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네. 자기가 어떤 뭐 보수나 비용을 받고 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서로 즐기고 또 축하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힘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네, 그게 제주올레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요. 요즘 8코스가 통제돼 있잖아요, 사유지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탐사팀이 요즘 계속 8코스에 이제 새로운 길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짬짬이 같이 돌아보고 아니면 이제 새벽에 운동 삼아서 이제 8코스 지경들을 제가 쭉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새로운 길들을 몇 군데를 이제 루트를 딱 보다가 든 생각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자보는 갈 수 있으나 원래는 갈 수 없는 땅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제주도 구석구석 정말 그렇죠. 다 팔고 사유지가 돼도 좋은데 이제 대규모 자본들이 들어가서 뭘 엄청 다 많이 사버리죠. 뭐. 네. 거의 뭐 지구 단위로 계획하고 팔고 개발하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박물관을 짓든 뭘 리조트를 짓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그냥 사유지로 남아 있었을 때 그냥 절대부전지구로 남아 있었을 땐 저희가 주인을 설득을 해서 걷는 길이라는 게 올레길이라는 게 무슨 엄청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과권만 얻고 가는 거라 부담 없이들 내주시는데 이미 거기가 이제 리조트나 박물관으로 개발이 되면 저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들은. 근데 제가 8코스 장사시켜주는 거죠. 네, 그렇게 돼버리면. 아니 뿐만 아니라 또 원하지도 않아요. 자기네 사유지니까. 아,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좌절을 딱 맛본 게 아니 무슨 올레길을 사람들이 걷고자 하는 거는 이 길에서 무슨 엄청난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자고 올레길이 나고 그 길을 사람들이 걷는 건데 그런 길들은 갈 수 없고, 대규모 개발,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바닷가가 됐든 멋진 풍광이 됐든 가능한 이 시스템에서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자본은 갈 수 있으나 원래는 갈 수 없는 땅이 제주도에 너무 많구나. 그렇죠. 되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되게 절망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또 제가 또 마음을 딱 추스린 게 뭐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00km가 넘는 길들을 연결을 했잖아요. 그쵸. 제주도에 그 땅들을 내준 사람들은 이 길을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 자연과 문화를 즐기면서 사람들이 정말 제주도와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희망하는 또 대다수의 사유지 주인들,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니까 이 일은 또 할만해 이러면서 또 제가 자의를 했죠. 잘했어요. 네. 그 제주시에 사는 사람으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제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지금 그 제주도 서흥동인가요 여기가? 동홍동. 예, 동홍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네. 여행의 또 중심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제주도에 거의 이제 그 55만 정도의 인구가 제주시 쪽에 살고 있고 이제 서귀포시에는 5만이라고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는데 45만이 제주시고요. 45만. 예. 서귀포시 인구가 15만인데 그 15만 중에 서귀포 이 읍내에 살고 있는 인구가 5만이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원래는 비등비등하게 살았는데 점점 이제 제주시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혹시 이제 사무국이 서귀포시에 있으면서 또 장점인 부분이 있을 거고 조금 단점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단점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단점은 공항 갈 때 좀 오래 걸린다는 거. 단점이 거의 없고. 예. 네. 제주도에 살면서 굳이 제주시에 왜 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주도에 살려면, 제주도에 살고 싶은 이유는 이 자연과 그렇죠. 이 문화와 이런 것들을 즐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귀포시에 살아야 돼요. 서귀포시가 아니라 이쪽 남쪽으로. 남쪽으로. 동쪽도 괜찮고 서쪽도 괜찮은데, 제주시 시내권.
저는 시내권에 사는 사람들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제주도에 사는 집까지래요. 그쵸. 그 도심과 대도시와 다를 바 없는 거기에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없는 게 아닐까요?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공항 가깝고 이제 기본 또 문명 인프라, 물질 인프라들이 이제 그쪽이 편하니까. 근데 여기서 살면 저는 욕심을 안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하기에 제일 좋은 도시예요. 왜냐면 막 불편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게 제주시에 서귀포에는 안 팔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면 제주시까지 가서 구해서 사기는 해야 되는데 그럴 땐 불편하죠.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대규모 문화공연이라든가 영화관 서귀포시에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개봉 영화들이 빤하잖아요. 근데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러려면 제주시 가야 되는 건데 뭐 그런 이 문명 생활에서 좀 약간 소외되고 도태될 수 있어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근데 1시간이잖아요. 가면 되지. 그건 그쵸. 즐기러 가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1시간, 2시간을 즐기기 위한 거고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풍성한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서귀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로 이사 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제주시에 입주하겠다 그러면 전 뜯어 말립니다. 제주시 이제 외곽 지역 말고 제주 시내권. 예. 그럴 거면 뭐하러 오냐 이러면서. 맞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제주 이주가 있기 전부터 올해 이주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요새 뭐 제주 이주다 뭐 했는데 사실은 그 2008년 뭐 지금 뭐 제주 올레 카페라든지 또 인터넷에서 또 올레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집해 있고 또 커뮤니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올레 이주라고 하는 말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제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요새 이제 최근에 뭐 제주에 이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됐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제주 올레를 경험을 하고 저는 그런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주 올레를 경험한 사람이 거의 80-90%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심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제 올레 이주를 한 사람들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은데 좀 재미난 케이스가 있으면 조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재미난 케이스 많죠.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인데 올레길을 걷다가 만나셨어요. 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한 남자분은 60이 넘으신 분이고 여자분은 50이 넘으신 분이고 근데 각자 여행을 와서 올레길을 걷다가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원래 커플들이 많죠. 결혼을 해서 지금 제주에 살고 계세요. 서귀포에 살고 계세요. 그분들은 이주한 지 한 3년이 넘었어요. 2009년? 2008년 말 이때 제주에 정착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제주가 자연이 좋고 공기가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건강 때문에 계속 올레길 걷고 자연 공기 좋은 데 살기 위해서 또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재작년 한 2년 전부터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젊은 분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30, 40대들. 그게 좀 특이하죠. 네. 사실은 저도 제주에 사는 게 제 오랜 로망이었고 꿈이었지만 쉽게 결정을 못했던 이유가 제주 가서 뭐 먹고 살지? 그렇죠, 맞아요. 뭘 먹고 살지? 네. 30, 특히 젊은 층일수록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잖아. 애들도 커가고 막 이러는데 제주도에 무슨 큰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땅치가 않은 근데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비용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라도 있으면 유지가 되겠는데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예전에 꿈만 꾸던 분들이 지금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행을 해서 정말 많이 내려오고 어떤 분은 여자분 이제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 하시던 학원에서 수학 강사 하시던 분인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매주 걸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올레길을. 매주 걸으러 내려오는데, 자기가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 할 정도면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돈이 자기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그런 휴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누가 권해서 올레길 처음 걸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한테 주는 선물이 필요해. 주말 휴식은 제주 가서. 이러면서 한 1년 가까이를 거의 매주 주말마다 제주에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주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교에, 서귀포에 있는 학교에 교사로 오시면서 아예 정착 모드로. 근데 이제 친구까지 데리고 내려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안 내려오더라고요. 혼자 먼저 내려왔다가 친구도 꼬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워낙 젊은 분들 많이 내려오시고 이래서 제주도에 대한 그 편견들이 있잖아요. 뭐 텃세가 심하다. 그쵸. 그다음에 뭐 여기서 먹고 살 게 없다. 이런데 사실은 도시에서만큼 소득을 벌려고 그러면 제주에선 방법이 없어요. 그쵸. 물론 돈이 많아서 자본 투입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통 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도시에서의 소득만큼 얻을 방법은 별로 없다고 봐요. 여전히 제가 볼 때. 근데 도시에서 쓰던 방식들을 버리고 제주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자기가 찾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안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내려오셔서. 너무 많이 하죠. 네. 지금은 오히려 남쪽 서귀포권역은 저희가 이제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라고 그쵸. 얘기하면서 저희가 권하지 않아요.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는 너무 많이 생겨서. 그쵸. 근데 어쨌든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생활비 버는 방편으로 해서 내려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는 단계가 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농사 지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주도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앞으로도 제주도일 수 있는 이유는 제주도이어야 한다면 농업 그리고 자연,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농업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쵸. 친환경 유기농. 그래서 제주도의 농산물이라면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미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거를 더 확고하게 심어주고, 뭐 지금 한중 FTA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계속 지금 점점 자유무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FTA 그쵸. 계속 체결해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기존에 하던 농업 패턴으로는 안 되고 결국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그 신뢰를 심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주도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유기농으로 짓고 하면은 뭐 물류비 이런 거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점점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엊그저께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양으로 뱃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적은 거라 하더라도 적은 거라 제대로 하더라도 된 거를. 맛있고 예.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주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농약 이런 거 전혀 안 쓰시고 농사 짓는 분이신데 근데 그분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희망을 걸고 자기 비전을 걸고 농사를 지으러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낙천 저지 이쪽 이제 대정 쪽 농사 많이 짓는 마을들 지금 쭉 돌고 왔는데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의 이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마을에 계신 분들 다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자기들이 이제 늙어지면 그 땅에 누가 농사 지을 것인가. 근데 어쨌든 나라에서 필요한 식량들은 일정한 거고 계속 우리가 뭐 중국 농산물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자기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주 올레길을 통해서 이제 주로 오는 분들이 딱 저는 핵심적인 그 연령대가 혼자 오시는 분들은 남성은 50대.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고민하면서 내가 제2의 어떤 그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될까에 대한 출발점을 이제 올레길을 걸으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게 제주하고 연관이 되면 제주에 이주하는 케이스가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젊고 30대. 그러니까 이제 미혼 여성 아니면 이제 비혼 여성인데 이제 도시의 그런 그 빡빡한 어떤 일상이나 이런 문화를 피해서 이제 지역에서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좀 특이했는데 20, 30대 여성들이 그러면 그런 여성들이 제주에 이주하는 케이스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또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좀 다양하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하는 건 아닐 거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런 케이스들이 발굴해내는 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제주올레 걷기 축제 할 때 축제 자원봉사자를 하러 육지에서 오신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와요. 저희 축제 때는 네. 자원봉사를 하러 주로 육지에서 많이 오시는데 네. 그때 만난 분들이 올해 결혼했어요. 축제 저희 제주올레 축제 자원봉사자 둘이 그래요? 여자랑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제주도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실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가실이에서요? 근데 야.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대요. 지금 근데, 30대 초반인가요, 그분들은? 30대 초반이에요. 부인은 유치원 교사인가 그렇게 했었던 분이고 남편은 다른 직업이 있었던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왔었는데 그런 얘기 자기네가 무슨 농사를 지을 거라 상상을 못 했었는데 그러게. 올레길을 걷고 제주도에 자꾸 여행을 와보고 하니까 너무 좋고 여기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농사를 지면서 농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농사를 지금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자기 재능 가지고 그렇죠. 자기 재능하고 연결을 시켜야겠죠. 기존 여행 패턴하고 달리 이제 제주를 좀 더 알고 이해하는데 제주올레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제주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저는 이제 뭐 올레 이주에서 뭐 비롯된 거긴 하지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혹시 이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제주에 대해서 제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혹시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야, 제주올레? 아니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올레길을 보고 반했다. 올레가 책임져라 이런. 그런 분들 많고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주올레 아카데미가 제주올레 마치 아카데미. 이민자 양성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제주올레 아카데미를 만들었던 이유가 여기 지역민들한테 그죠. 예, 맞아요. 교육을 시켜서 예. 올레길 길동무로 내보내기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 점점 횟수를 거듭할수록 육지 올레꾼들의 비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아카데미에 조인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아카데미를 들으면 반드시 이주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양산소구나. 그래서 마치 올레 이민자, 제주 이민자 네. 양성소 역할을 지금 제주올레 아카데미가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카데미가 그냥 단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기수별로 또 커뮤니티들이 형성이 돼요, 모임이. 그래서 먼저 이주 오신 분들이 나중에 오신 분들을 또 이제 이주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이민자 모임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그걸 뭐 제주올레에서 이렇게 아예 대놓고 할 필요는 없고 이미 비공식적으로 그런 소규모의 커뮤니티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그거는 뭐 계속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주올레 아카데미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그리고 올레길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주올레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제주올레는 기본이고 저희가 일반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16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이틀 동안 제주의 역사, 문화, 생태, 그다음에 제주 말, 그다음에 제주 음식, 그다음에 제주의 지질 뭐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라는 단계가 있고 또 현장 학습이 있고 또 자기들끼리 이제 공부하는 커뮤니티들이 형성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일종의 제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알아가는 과정들이고 그 안에서 또 서로 네트워크도 쌓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었을 땐 지역민을 위한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올레꾼들이 이민자가 아닌 이제 올레꾼들이 들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시냐 그랬더니 올레길을 걷다 보니까 제주도가 너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더 알고 싶어서 그렇죠. 그 아카데미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주말에 내려오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또 드는 게 이제 올레길 하면 지금 이제 남성은 50대 좀 약간은 이제 카페 문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연령이 이제 사회에 좀 지쳤어. 아니면 뭐 도시 생활에 지쳤어.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고 싶다. 근데 그게 지금 확산이 되고 해서 굉장히 큰 축 중에 하나가 여성 30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젊어진 거예요. 올레꾼 자체가. 네. 예. 그런 분들을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결집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어떤 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젊은 분들이 내려와서 젊은 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벨레기 간세라고 20대 자원봉사자 그룹을 따로 결성한 이유가 지금 올레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40, 50대들이 많은데 그렇죠. 연령층들을 좀 낮추자. 뭐냐면 이 길을 걸으면서 제주의 자연, 우리의 자연과 문화의 소중함들을 직접 느끼고 그래서 보존하자, 이걸 지켜가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러려면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자 그룹이 대부분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이제 생업을 떠났거나 생업이 있어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 자원봉사자를 하거나 이래서 20, 30대들은 걷는 거 싫어한다. 20대들은 걷는 거 외에도 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벨레기 간세를 모집을 하고 20대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보니까 요즘엔 좀 젊은 친구들도 걷고 자연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중심으로 지금 그런 범위를 지금 점점 넓혀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다 이미 한 10년, 15년 이상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처음에 스텝들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운 TO가 생길 때마다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죠. 늘 20대들을 뽑아요. 특히 그러니까. 제주 출신의 또 육지 출신도 뽑지만 그게 이유가 어쨌든 이 제주올레를 앞으로 지키고 계속 보존해 가야 되는, 운영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들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제주올레의 문학이나 철학들이 전승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내부 구성원들도 그렇게 가져가고 자원봉사자 그룹들도 그렇게 연령대를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20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한테 올레길을 홍보하고 알리자. 특히 해외에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레길의 인구가 연령층이 조금씩 젊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올레가 책임져줘 한다기보다는 네. 올레가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저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주올레에 반해서 올레길에 반해서 제주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사무국 내에서 뭔가 자원봉사든 뭔가 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 이주를 해서 뭔가 고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거를 제주올레가, 그러니까 이제 이미 길 위에서 이미 이제 그 길을 활용을 해서 내가 집을 짓고 그 다음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사람은 이미 제공을 한 것 같아요, 제주올레가. 왜냐면 그 길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면 좋을까? 제주올레와 관련된 뭐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거를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하는데, 혹시 이제 그런 시즌이나 아니면 그런 기회들, 그러니까 뭐 유급 일이라기보다는 뭔가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한 시기, 뭐 그런 경우가 좀 있으면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뭐 축제 때 같은 경우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일상적으로 1년 내내 늘 사람이 필요해요. 늘 일손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제주올레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오시면 되고요. 이 제주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와서 혹시 여기 자리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것 같아요. 제주올레 상봉이 혹시 자리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자리 많아요. 늘 일손 필요해요. 그러나 자기 밥벌이는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맞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자원봉사로 뭐든 도와주시면 너무 좋고 진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400km 이제 올해 다 한 바퀴를 다 돌리고 나면 제주도에 100개가 넘는 마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수백 개의 마을들을 지나가고. 근데 이 길이 오래 가려면 올레길이 지나가는 마을 분들이 이 길로 인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걷는 분들은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는데 길을 내어준 지역민들, 내 땅을 내어준 지역민들, 우리 마을길을 내준 지역민들 같은 경우는 이 길로 인해서 그럼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 그게 저희들의 굉장히 초창기부터의 오랜 숙제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는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쵸. 누구든 그냥 힘을 보태거나 재능을 보태거나 시간을 보태거나 이럴 수 있다. 이런 각오를 하시면 언제든지 제주올레 사무국으로 오시면 네. 제가 낼름 일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시킬 일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이 네. 예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리기 힘들 거예요. 네. 그러면 제주올레에 자원봉사 제도가 있다. 네. 만약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사무국에 전화를 했는데 사무국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일을 좀 주시는 건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신청 게시판이 있어요. 저희 제주올레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연령, 자기의 재능, 자기가 쪼갤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게시판에 저희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그분한테 맞는 일들, 이분한테 이 일을 부탁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로 지금까지 자원봉사 게시판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사실은 제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보낼 각오가 돼 있는 그렇죠. 분들이 필요해요.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거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 육지에서 올레길 여행하는 중에 그렇죠. 잠깐 쓰레기 주울 수 있어요. 올레길 안내할 수 있어요. 근데 올레길 안내하려면 본인이 올레길을 다 훤히 꿰뚫고 있어야 안내가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 봉사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지금 너무 단발적인 일들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주에 와서 살고 싶고 살고 있고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자원봉사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써먹을 방법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또 그걸 통해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지역사회나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까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주에 이민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제주올레 자원봉사를 해라. 아니 수업료를 내라. 수업료를. 수업료 없이 제주에 정착. 그거는 사실 제주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새로 자기가 정착을 하려고 하면 수업료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수업료를 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자기가 정착하려고 하는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들과 그 열정들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 아니면 제주올레 자원봉사자를 하면서 나름의 네트워크나 정보들을 얻어가면서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저희 자원봉사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이제 제주에 여행을 오셨다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저쪽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는 방법을 찾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수업료를 내는 방식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쨌든 제주에 오자마자 딱 바로 자기가 서울에서 자기 살던 곳에서 살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모한 짓이고요. 무모한 짓이고.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열정이 됐든 수업료는 치러야겠다라는 각오를 하셔야
수업료를 덜 내고 빨리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핵심적인 말씀이시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기, 저, 앞으로 좀 이동을 해서, 네. 마지막 멘트를. 왜 앞으로 이동해서? 아니, 파도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지금 여기가, 이 앞이 무슨 바다인가요? 여기 무슨 절벽 이름이 뭐 있나요? 여기는 저희 제주올레 사무실은, 세계 최고의 지형에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앞으로는 태평양, 뒤로는 한라산이 바로 그죠. 보이는, 그런 지역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도 주상절리 중에 하나예요. 제주에 주상절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상절리 중에 하나, 절벽 위에 이제 지어진 이 건축물도 이제 김종학 선생님이라고 네. 한국의 근대 건축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주도에 지었던 건물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건물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건물에 저희가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 저기 보면 해녀분들 물질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해녀분들 물질하시고 저긴 또 이제 바다에서 어선. 어선들 지금 떠 있고 오른쪽엔 문섬. 왼쪽엔 섭섬. 이렇게 서귀포항을 끼고 있는 우문섬 좌섭섬? 멋진 곳에 있죠. 근데 우리 스태프들은 네. 하루 절벽 위에서 고개만 돌리면 그러니까.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에 사는데 사실은 퇴근할 때까지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적도 많아요. 정신없이 바쁘니까. 예, 바빠서. 예. 남들은 느릿느릿 놀멍시멍 걸으라고 이 길을 내고 관리하면서 정작 그 길을 내는 인간들은 아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4년 동안 제주 이주하셔가지고 길 만들고 또 길 보수하고 길 운영하고 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힘드셨잖아요. 네. 그 힘든 거를 이 길이 치유를 해 주시던가요? 아, 그럼요. 정말로. 아니, 너무. 저는,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걸으러 가요. 그리고 사실은 2, 3일에 한 번 안 걸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막 너무, 지치고 엄청 가난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걸어요. 어디 길을 걸으세요, 그러면? 동네도 걷고, 이제 저희 동네는 8코스니까, 주로 저는 이제 아침 시간 이용해서 8코스를 주로 많이 걷고요. 낮에도, 사실은, 저희는 길이 현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열받고 힘들고 이런 일정이 며칠 계속되면, 제가 일부러 이제 현장 나가는 스케줄을 짜죠. 그래서 일부러 한 코스 전체는 다 못 걸어도 절반 정도 걷고 나서 그 일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제주에 와서 느낀 게 지난 한 1년 만에 제가 느꼈는데 자연만한 위로가 없구나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서는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술 먹고 그렇죠. 사람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풀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근데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건 자연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인데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자연이 아주 가까이에 바로 옆에 있다는 게 그게 제주에 사는 가장 큰 행복이죠. 부장님이 이제 이 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뭐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길을 중심으로 이제 놓고 계신데 행복하시죠? 뭐 지금까지 그렇고 이제 뭐 지금 제주에서의 생활이 네, 정말로 저는 제주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물론 열받을 때도 많죠. 성질 날 때도 많고 이러는데 도시 살면 안 그러겠어요. 도시 살면 뭐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이런 일이 없겠어요. 근데 언제든지 여기는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자연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이 그냥 단지 차 쌩쌩 다니는 또 인공적인 산책로 이런 데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길들이니까 그게 더 좋고 그래서 저는 제주 사는 거 어때? 이러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고 제주 나도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늘 권해요. 강권을 해요. 와 이러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분들이 또 회사 생활도 하시고 하셔서 이제 서울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기러기 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국장님은 이 일이 있으신 거고 또 그분들은 또 그분 일이 또 있으신데 네.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하고 하시는 불편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 남편도 내려오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네. 있으니까 네. 쉽게 이제 결정을 못 하는 건데 네. 뭐 오래 가진 않겠죠, 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제주올레가 지금 그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정말 그 뭐 목적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도 되고 굉장히 이제 세계적인 네트워킹도 맺고 있는데 제주올레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게 좀 어떻게 비춰지는 게 사람들한테 제주올레 하면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그 브랜드 아니면 그 내용? 저는 뭐 한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사람들이 제주올레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 행복한 길,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내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내가 지쳤을 때 치유받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주올레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제주올레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길, 그리고 치유받는 길, 이게 이제 제주올레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인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길에는 자연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회도 내가 행복한 사회, 조직이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사회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역할에서 제주올레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내가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내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네, 모든 행복과 평화의 시작은 나의 평화와 행복에서 시작해. 그게 인신도 곳간에서 난다는 우리 옛날 속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믿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유가 없을 땐 내 옆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제 생활을 그렇죠. 돌아보면. 그러면 내가 일단 먼저 행복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저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올레 길을 사람들이 걸으면서 자기의 평화와 행복을 찾고, 그래서 옆 사람의 평화와 행복을 염려할 줄 알고 만들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채워가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15탄 제주올레 특집을 이렇게 아주 멋진 곳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을 잠시 봐야겠네요. 1시간 1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긴 시간을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그 사단법인 제주올레 안은주 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